안녕하세요. 저는 SOPONG에서 일하는 이학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름 되게 어렵죠. SOPONG가 원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다들 SOPONG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그냥 소풍이라고 편하게 다 읽으세요. 원래 뜻은 소셜 파워 오브 네트워크 그룹이라고 이제 작은 소셜 벤처들이 모여서 사회적 방향을 일으킨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립자분은 SOPONG라고 읽으시지만 거의 다 소풍이라고 그냥 읽으시니까 편하게 소풍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소풍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고요. 이제 주로 소셜 벤처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팅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풍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파트너가 2명, 심사역이 4명, 이제 매니저 1분, 인턴 1분이 총 8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는 본계정 투자만 하고 있어요. 이게 투자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계정 투자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는 걸 말하고요. 어쨌든 저희 자체는 정기 투자랑 상시 투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보통조 지분으로 투자를 해서 어쨌든 장기 자본이랑 인내 자본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팀들도 오는 게 투자금보다는 엑셀러레이팅 이런 걸 좀 더 경험하고 싶고 좀 더 파트너를 찾고 싶어서 오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3개월 밀착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6개월 후속 관리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팀의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소풍이 만들어진 지는 10년 정도가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초기 한 4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컴퍼니 빌더처럼 그 회사에 창업을 하고 그 회사에 가서 직접 직원처럼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2년부터는 팀들을 조금 더 시드 투자를 하고 키워보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검증 단계를 좀 거쳤고 이제 16년도에 한상혁 대표 파트너가 소풍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그 소풍 투자팀이었는데 배치제라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소셜 벤처들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1년에 10개 정도씩은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아실만한 기업들이 그래도 소셜벤처 쪽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실만한 기업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배치가 넘어가고서부터 시작한 팀들은 여기 이전 배치 전 팀들이고 실제로 별로 없죠. 16년 이후에 투자한 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총 지금까지 46개 정도 투자를 했고 이제 그 후속 투자 유치율은 그 소셜벤처 하면 후속 투자 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약간 주의 깊게 보는 건 여성 창업가분들 비율을 보는데 30%면 그래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 정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소셜 벤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초기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팅하고 서포트하고 이제 교육도 같이 플러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 팀이 좀 더 빠르고 규모 있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일을 주로 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 일반 엑셀러레이터랑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랑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소셜 밸류랑 이제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이랑 이익이랑 그걸 얼라이먼트 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노력해요. 이거 저희는 이중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팀이랑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저거를 얼라인 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노력하고 방향성 합의가 돼야지만 투자가 이루어져요. 아마 사회적 기업을 조금 하셨거나 소셜벤처를 하시는 분들은 이익이랑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 아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든 소풍 자체는 소셜벤처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 고민의 고리를 없애는 건 두 가지를 일시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접점을 찾는 거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접점이 맞았을 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팀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랑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그걸 온라인 시키는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팀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걸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고요. 대부분 창업자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에서 시작하지만 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되는 두 가치를 가지고 처음에 내가 사회적 가치를 시작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갈등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임팩트도 창출하면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가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논의들이에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소보로라는 팀은 소리를 이제 텍스트 변화시켜서 STT 기능으로 그 소리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청각장애 분들을 위한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팀은 그 포항공대에서 대학교 그 대학생 지금 대학을 졸업 못하셨거든요. 2학년 때 과제로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다가 이걸 창업을 해보시다고 하셔가지고 창업을 한 케이스고 실제 지금 후속 투자도 받아서 어쨌든 텍스트 기반으로 어떻게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더 넘어가고 계시고요. 그 대전 팀 중에 방금 전에도 미팅을 하고 왔는데 소중한글 팀은 여기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카이스트 창업팀이시거든요. 창업을 하겠다고 나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교수님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소셜벤처를 하시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교수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벤처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 자체는 그 한글 교육을 하는데 이게 언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언어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하거든요. 언어에 있어서 그거를 파닉스 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원래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AI를 써서 그 아이를 진단하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레베스디라는 팀은 그 안적 카메라라고 중소득 국가의 이런 그 안질환을 이제 검사하는 키트를 만드시는 대표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하게 원래 프로젝트 봄이라는 그 개발도상국 사회 지원하는 단체를 만드셔서 비영리 단체를 하시다가 이거를 비영리 단체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셜 벤처를 하겠다라고 창업한 케이스고요. 제가 빠르게 넘어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시간 10분을 해야 돼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만드는 오이스터앱이라는 팀은 이제 스마트 IoT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우리가 분리수거 세계 2위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의 분리수거 참여율이 있는데 그 실제로 실질 재활용률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면 그게 다시 1차 분리수거장으로 모여서 그게 다 혼합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제가 여기 내 팀 다른 팀들도 많은데 대부분 기술팀 위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도 해보면 기술이라는 게 쓰였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팀들도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이게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쓰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스케일업하기가 어려운데 기술팀들이 사회에 맞는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걸 어떻게 스케일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이유도 실제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10년 됐는데 사회 문제를 실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조직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 너네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도 퀘스천이거든요.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 문제의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창업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IAM이라는 그 엑셀러레이터 기본 교육 프로그램들 이걸 저희가 하는 방식들을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했는데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이 빨라지네요 이렇게. 아 죄송해요. 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시고 이제 소풍이 어떻게 엑셀러레이팅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은 오픈된 자료들이 있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커리큘럼에서 만들고 요새 있습니다. 뭐 발굴하고 검증하고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아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소셜벤처에 대한 제언을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 생각을 해왔는데 저희가 창업팀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 서포터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도 그렇고 창업 지원기관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역량이 어떻게 더 많이 커질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원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엑셀러레이터는 지치기 되게 쉬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제가 저도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소셜벤처 원래 창업했다가 이제 소풍이 온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중심으로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 더 개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셜벤처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사고거나 최근에는 이제 개발적 사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사회적 사고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약간 뜬구름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기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가실 건데요? 라고 하면 제대로 이제 설명이 안 된다거나 그 사람이 기업가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개발적 사고는 저희도 이제 카이스트 팀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런데 이게 코딩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거랑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대표님 자체는 만드는 건 굉장히 잘 만드세요. 근데 그걸 왜 만드시는 거예요?라고 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건데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걸 우선 쌓아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게 그 모양이 안 나오면 다시 부시고 다시 만들고 하세요. 이 비즈니스적 사고는 내가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걸 쌓아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거야.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넘어놓고 보면 대부분 개발적인 사고,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로 보여드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약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저희도 엑셀러레이팅 할 때 이 3박자를 잘 맞출 수 있었을 때 팀이 사실 성장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어떻게 팀들을 잘 갖고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랑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윤, 비즈니스적 가치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게 마인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성장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죠. 설명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제가 1시간 떠들 수 있지만 10분 이렇게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